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남편 박철수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뭘 숨겨?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평소와 달리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는 것을요. 결혼 40년 차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든 게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지난달 12일 토요일 저녁이었죠.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일찍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밤 10시는 넘어서 오곤 했는데 그날은 저녁 7시쯤 현관문을 열더군요. 왔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으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는 듯한 묘한 얼굴이었죠. 응, 오늘은 일찍 왔네. 친구들이 다들 없어서 그냥 집에 왔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쉬나 보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그걸 켜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건데 먼지만 쌓여있던 물건이었거든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인터넷 좀 보려고. 남편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모습도 서툴기 짝이 없었죠.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쓰던 낡은 폴더폰을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갑자기 이런 걸 사?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평생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5년 전에 퇴직했고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국민연금 포함해서 200만 원 남짓. 거기서 공과금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빠지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들이 사줬어. 옛날 거는 너무 불편하다고.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다고 늘 돈 타령을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그런 애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사줄 리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응. 얼마 전에 보너스 받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때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효자 노릇 한번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요새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아니, 엊그제 전화했을 때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제야 조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는데. 그나저나 아들 아빠한테 휴대전화 사줬다며? 고맙다. 네? 휴대전화요? 저 안 사드렸는데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저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갚느라 정신없어요. 휴대전화는 무슨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럼 그 비싼 휴대전화는 대체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경로당에서 돌아온 뒤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 휴대전화 말인데. 왜? 뭐?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확인했어. 안 사줬다고 하던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웃음을 지으며 손을 휘저었죠. 아, 그게 사실은 내가 산 거야.
민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산 거라고 당신한테 말하래서. 왜? 왜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 당신이 잔소리할까봐. 돈 아깝다고 그럴 거 아냐.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영역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10년 넘게 입은 낡은 점퍼만 걸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 옷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한 바람막이 점퍼에 새 운동화까지. 동네 친구들도 놀랄 정도였죠. 철수 형님 요새 돈 좀 생겼어요? 옷도 새로 사 입고. 동네 슈퍼주인 김 사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게 다 세일할 때 산 거야. 뭐 얼마나 비싸겠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옷들이 세일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전 우연히 그 바람막이 점퍼 안쪽 택을 봤는데 2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거였죠. 저는 무심코 그걸 펼쳐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남 영화백화점 VIP 라운지 마이너스 커피 2잔 케이크 세트 마이너스 85,000원. 85,000원이요? 커피 2잔에 8만 원이 넘는다고요?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동네 다방에서 1,000원짜리 커피나 마시던 사람이 대체 왜 강남까지 가서 8만 원짜리 커피를 마신 걸까요? 그것도 2잔이나요? 누구랑 마신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환갑이 넘은 남편이 무슨 바람을요?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신발을 벗더군요. 여보.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동작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뭐야? 저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강남에서 8만 원짜리 커피를 마셨어? 누구랑? 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남편은 한참을 입을 번긋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갔어. 서울 구경 갔다가 거기서 커피 한 잔 했지. 친구들이랑? 그럼 왜 2잔이야? 친구가 한 명이었어? 아, 그게. 한 친구가 케이크도 시켜서. 남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죠. 당신 요새 이상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어. 남편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경로당에 간 사이 몰래 남편의 방을 뒤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맨 위칸 낡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잔액 42억 8,765만 4,320원. 42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42억이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노부부한테 42억이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 정확히 남편이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했던 그날 45억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크지 않은 금액들이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45억. 로또?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대략 그 정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로또에 당첨됐구나. 그것도 1등이에요.
하지만 왜 저한테 말을 안 한 걸까요?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인생의 동반자한테 이런 큰일을 숨기다니요? 내가 뭐가 못 믿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거였죠. 저는 황급히 통장을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벌써 왔어? 응.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를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제 자신도 싫었고 비밀을 숨기는 남편도 원망스러웠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또 서울에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저녁 때쯤 올게. 누구? 무슨 친구? 학창시절 친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까지 꺼내 입더군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면도도 깨끗이 하고요. 저는 그날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탐정처럼요. 남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한 칸 떨어진 곳에서 탔죠. 강남역에서 내린 남편은 큰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1층 명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핸드백을 보더니 점원한테 뭔가 물어보더군요. 그리곤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줄 선물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젊은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남편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뒤 한 여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죠. 저 여자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것도 로또 당첨금으로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예약 여부를 물었지만 저는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앉더니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의 어머니라고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방금 왔어. 근데 너희 아버지는? 주차하고 올 거예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 여자는 며느리 후보였던 겁니다. 남편은 큰아들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둘째 아들 박민호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방금 나타난 젊은 남자를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다행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둘째 민호의 결혼?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민호는 올해 36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안 하는 녀석이었어요.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집에 오는 게 전부였죠. 그런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요? 그것도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인 저는 모르는 사이예요. 종업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잠깐 사람을 찾으려고. 저는 황급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 일행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4명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50대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까지. 아마 그 여자의 남편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뭘 숨겨?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당신 요새 왜 그래? 자꾸 나를 의심하고. 의심할 만하니까 그러지. 새 휴대전화에 새 옷에 강남 백화점에 고급 레스토랑에. 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건데?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로또 당첨됐지?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 로또. 1등 당첨됐잖아. 45억.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옷장에 숨겨둔 통장 봤어. 42억 남아있더라.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언제 봤어? 며칠 전에. 당신이 경로당 간 사이에. 그랬구나. 남편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말 안 했어? 4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이런 큰일을 왜 숨긴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무슨 이유? 아내를 못 믿는 이유? 그게 아니라.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당첨된 날 밤 나도 정말 기뻤어. 당신한테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어.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애들 키우느라 집 장만하느라 빚 갚느라. 한 번도 제대로 쓰고 싶은 대로 돈 써본 적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당신도 고생 많이 했지. 근데 말야. 이 돈이 있다는 걸 애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늘 돈 타령이었고 둘째 민호도 집 장만한다고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죠. 막내딸 은지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고요. 애들이 달려들 거야. 돈 달라고. 아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난 이 돈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애들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쯤 애들한테 나눠줘도 되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인 저한테까지 숨길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나도 당신 아내야. 40년을 같이 산 동반자라고. 그게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애들한테 말할까봐. 남편의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애들한테 말해? 당신 원래 비밀 못 지키잖아. 특히 애들한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생 애들한테 뭐든 솔직하게 말하고 살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해도 애들한테 하소연하고 돈이 없어도 애들한테 말하고.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 혼자 알고 있기로 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당신한테도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럼 오늘은? 오늘은 뭐 한 거야?
레스토랑에서 누구 만난 거고? 저는 오늘 본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민호 결혼 상대 부모님이야. 민호가 사귀는 여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가 상견례를 주선한 거지. 민호가? 민호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응. 3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대. 괜찮은 애더라고.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좋고. 그럼 나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냐? 왜 아버지 혼자 만나? 그게. 일단 내가 먼저 보고 괜찮으면 그때 당신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태도가 못마땅했거든요. 당신 요새 너무 혼자 결정하는 거 많아. 돈 문제도 그렇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나도 이 집 안주인이야. 같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냐?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손길이었죠.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남편 말이 맞는 걸까? 애들한테 알리지 않는 게? 사실 저도 애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만약 로또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기 몫을 요구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혼자 다 결정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찬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담고 밑반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점심때쯤 단골 손님인 옆집 김 여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 여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새 남편분이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요? 어제도 같이 외출하시던데. 김 여사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요? 네. 점심때쯤 사장님 남편분이 정장 입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아주 멋있게 차려입으시던데.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네.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남편분 옷차림이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셨는데 요새는 새 옷도 사 입으시고.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나요? 김 여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챈 거예요. 하하, 그럴 리가요. 그냥 옷이 너무 낡아서 몇 벌 사 입은 거예요. 그래도 부럽네요. 우리 영감은 새 옷 사주면 입지도 않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러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통나는 거 아냐? 걱정이 됐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 옷차림 달라진 거 눈치채고 있어. 복권 당첨된 거 아니냐고 농담까지 하더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응. 이러다 정말 들통날 것 같아. 좀 더 조심해야 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남편의 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새 차를 사왔습니다. 수입차였어요. 검은색 벤츠였죠.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억대는 될 거였어요. 당신 미쳤어? 이게 뭐야?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차를 쓰다듬었죠. 멋지지? 평생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했잖아. 괜찮아. 차는 내 명의로 안 하고 민호 명의로 했어. 민호가 사준 거라고 하면 돼. 그게 말이 돼? 민호가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사줘? 회사에서 성과금 많이 받았다고 하면 되지.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너무 티가 났거든요.
예상대로 동네는 금방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신혜 새 차 봤어? 벤츠래. 둘째 아들이 사줬다던데? 대단하네. 그 집 둘째가 그렇게 돈을 잘 버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괴로워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 아버지 차 샀다며? 벤츠요? 그게 민호가 사줬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응, 민호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거짓말 마세요. 제가 민호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민호는 그런 돈 없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따져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요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건 혹시 빚이라도 진 거예요?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저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알 권리 있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줄 거야.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응.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민수한테서 온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차를 산 거야. 평생 한 번쯤은 좋은 차 타보고 싶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당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안일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평생 애들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좀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며칠 뒤 막내딸 은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은지는 남편이 반대했던 남자와 결혼한 뒤로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야. 은지야? 어쩐 일이니? 오빠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 나도 알 권리 있어.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 안 할 거면 내가 직접 집에 갈게.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은지야 잠깐만. 하지만 은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은지한테서 전화 왔어. 집에 온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은지가? 응. 오빠한테 들었다고 당신한테 무슨 일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생각 좀 해볼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로또에 당첨된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막내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은지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엄마, 은지야, 왔구나.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제 품에서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계셔. 들어가 볼래? 응. 은지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남편은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왔냐? 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은지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극렬히 반대했었죠. 상대 남자가 무직에다가 나이도 10살이나 많았거든요. 결국 은지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던 겁니다. 무슨 일로 왔어?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은지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벤츠를 샀다고. 새 옷도 사 입으시고 백화점도 다니신다고. 그게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않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은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고요? 사기? 무슨 사기?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많잖아요. 혹시 누가 돈 벌게 해준다고 꼬드긴 거 아니에요? 은지의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그럼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왜 왔어? 5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왜? 남편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걱정돼서 온 거예요. 걱정?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내가 지금 걱정을 해? 아버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은지도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말씀 안 하실 거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오빠도 의심하고 있어요. 민호 오빠도요. 다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은지의 경고였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왜요? 미안해. 소리 질러서.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보 은지 말이 맞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예요? 애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왔죠. 거실에서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아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아. 뭔데요? 말해주세요. 미안해. 엄마도 말할 수가 없어. 은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까지. 저한테 비밀이 있으세요? 은지야, 이해해줘.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은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야. 걱정 마. 제 대답에 은지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냥 아버지 건강만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곤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가려는 거였죠. 벌써 가니?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요새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일은 구했어? 아직이요. 계속 찾고는 있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죠. 딸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남편 때문에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은지야,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괜찮아요. 저희 둘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은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 이제 갈게요. 은지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래? 남편은 무관심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아직도 못 구했대요. 돈도 없는 것 같고.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 딸인데 조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냐? 안 돼. 그 애는 내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결혼했어. 이제 제가 책임져야지.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남편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었고 저는 그걸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왜 왔어? 연락도 없이.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벤츠 사고 명품 옷 입고 백화점 VIP 라운지 다니고. 이게 다 뭐예요?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내 돈이요? 아버지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겼어요? 혹시 퇴직금 다 쓰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퇴직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벌써 다 쓴 지 오래야. 그럼 뭐예요? 대출이요? 빚을 지신 거예요? 아니야. 빚도 아니고. 그럼 대체 뭐냐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죠. 남편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말해줄게. 네? 민수와 저는 동시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로또야. 로또에 당첨됐어.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또요? 진짜요? 응. 1등. 45억. 45억이요? 45억?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민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죠. 아버지,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네? 비밀이요? 응.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내 동생들한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왜 동생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복잡해져. 다들 돈 달라고 할 거고 싸움 날 거야.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야. 일단은 비밀로 하자. 알겠지? 남편의 말에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좀 즐기려고.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저희한테는 안 주실 거예요? 민수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돈 필요해? 그게 요즘 사업이 좀 안 좋아서요. 자금이 막혀서 힘들거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억 정도요? 민수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이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 왜요? 너 주면 동생들도 줘야지. 그럼 돈이 금방 바닥나. 하지만 아버지 저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자금 조달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남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난 이 돈으로 나 할 일 있어. 너한테 줄 수 없어. 무슨 일인데요? 45억이나 되는데 3억도 못 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당첨된 거라고. 내 돈 아니야. 남편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돈이죠. 하지만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힘들 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도와주는 건 좋아. 하지만 3억은 너무 커. 조금은 줄 수 있어.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하라고요?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야. 믿을 수 없네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현관으로 향했죠. 민수야, 어디가? 제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집에 갑니다.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민수야, 잠깐만. 하지만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 민수가 정말 힘든가 봐. 힘들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고 해. 왜 나한테 손 벌려?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퍼주면 우리는 뭐가 남아? 생각 좀 해봐. 애들한테 다 나눠주면 우리 몫은 얼마나 되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실망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날 이번엔 둘째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로또 당첨됐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45억이요? 응. 와. 대박이네요. 축하드려요.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엄마, 그럼 제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죠? 결혼 자금? 네. 아버지가 상견례 주선해 주셨잖아요. 이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집도 사야 하고 예식 비용도 있고.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억이요? 민수는 3억 달라고 했는데 민호는 5억이라니요? 민호야, 그건 아버지한테 말해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엄마, 저 결혼하는데 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45억이나 있는데 5억이 뭐가 큰 돈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 돈이 곧 우리 돈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이 벌써부터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버지랑 상의해 볼게. 빨리 해주세요. 다음 주에 집 계약해야 하거든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민호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시작됐구나. 뭐가? 돈 전쟁. 이제 애들이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울 거야. 남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로또 당첨됐다고요? 응.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저도 딸인데. 은지야, 미안해. 그게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저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남편이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한 2억만. 모두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모두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고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로또 당첨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돈을 요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쉬었죠. 여보, 밥 먹어요. 입맛이 없어. 걱정돼서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애들한테 알려주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안 준다고 할 거예요? 줄 수는 있지. 하지만 공평하게 줘야 해. 한 명한테만 많이 주면 나머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달랐다는 거예요. 민수는 3억, 민호는 5억, 은지는 2억. 다 합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10억을 주면 우리한테 남는 게 32억 정도 되겠지. 하지만 세금 더 떼면 그것도 줄어들어. 그리고 지금까지 쓴 거 빼면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억 정도 남을 거야. 그걸로 우리가 살아야 해. 30억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긴 한데 난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 바닷가에. 카페요? 응. 평생 공장에서 일만 했잖아. 은퇴하고 나서 뭐 하나 해보고 싶었어. 조용한 바닷가에 작은 카페 차려서 당신이랑 둘이서 운영하면서 살고 싶어. 남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그런 꿈이 있었어. 미안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결정하려고 했던 거. 카페 차리는데 얼마나 들어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5억 정도. 건물 매입비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쳐서 5억이면 민호가 요구한 금액과 같았습니다. 그럼 애들 주고 카페 차리면 얼마 안 남겠네요. 그래서 고민이야. 애들 다 주면 내 꿈은 포기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처연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자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어제 화를 내며 돌아갔던 민수였죠. 민수야, 어쩐 일이니? 엄마, 아버지 계세요? 응, 안에 계셔. 들어와. 민수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남편 앞에 섰어요. 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힘든 거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어. 남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급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억을 마련 못하면 회사가 부도나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써서 회사 키웠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다 막혔어요. 신용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민수는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원하는 모습이었죠.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3억 줄게. 정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동생들한테는 비밀로 해. 내가 받았다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네, 당연히 갚을게요. 회사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요. 민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죠.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줄 거예요? 어쩌겠어. 큰아들인데. 회사 부도 나면 더 큰일이야. 그럼 민호랑 은지는? 그 애들도 줘야겠지. 공평하게. 남편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럼 당신 꿈은? 꿈?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민호에게도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자금 명목이었죠. 은지에게는 2억을 주었고요. 총 10억이 자식들에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또 도움이 필요해요. 뭐? 벌써? 그게 3억으로는 부족했어요. 채권자들이 더 요구하고 있어요. 2억만 더 주시면 정말 끝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민수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남편 앞에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도와주세요. 큰손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민수가 시킨 거겠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야, 이러지 마. 애들을 이용하지 마.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사업을 잘못 운영한 거지. 아버지가 더 일찍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로또 당첨된 걸 숨기지만 않으셨어도.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진정해.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똑같아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저도 알 권리 있었잖아요. 그건 다들 저만 바보 만들었어요. 형제들은 다 돈 받아갔는데 저만 모자라게 받았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너도 3억 받았잖아. 민호는 5억 받았어요. 은지는 2억 받았고요. 왜 저만 3억이에요? 저는 장남인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요. 민호가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5억 받았다고. 형한테는 얼마 줬냐고 물어봐서 3억이라고 했더니 비웃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했던 게 다 새어나간 거예요. 민수야, 민호는 결혼 자금이었어. 그래서 더 준 거야. 저도 애들 학원비에 집대출 이자 갚아야 해요. 왜 저는 안 돼요? 그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2억을 더 받아갔습니다.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준 거였죠. 하지만 그 소문은 금방 은지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엄마, 오빠는 총 5억 받았다며요? 저는 왜 2억밖에 안 줬어요? 은지가 따졌습니다. 은지야, 오빠는 상황이 달라서. 저도 힘들어요. 남편 사업 자금 더 필요해요. 3억 더 주세요. 자식들은 서로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으려고 경쟁했죠. 결국 남편은 은지에게도 3억을 더 주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고요. 그러자 민호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은지는 더 받았는데 저는 왜 5억이 끝이에요? 불공평해요. 민호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충분하긴요. 집값이 올라서 5억으론 부족해요. 3억만 더 주세요. 민호도 3억을 더 받아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남편이 자식들에게 준 돈은 총 19억이 됐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혼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은 돈이 23억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이 돈으로 카페는 못 차려.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나갈 테고. 남편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애들한테 비밀 지키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내가 너무 순진했어. 애들이 이럴 줄 몰랐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그게 더 슬프잖아.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다니.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손에 꼽았어요. 여보, 울지 마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였으면 애들이 이렇게 안 나왔겠지. 남편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은 소주로 혼자 2병이나 비웠어요. 당신 그만 마셔요. 몸 상해요. 괜찮아. 오늘은 마시고 싶어. 남편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당신, 내가 로또 당첨 안 됐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첨되기 전에는 가족들이 그래도 평화로웠잖아. 애들도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모이면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 얘기만 하잖아. 전화해도 돈, 만나도 돈, 문자해도 돈.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였어. 저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제대로 말해요. 더 이상은 못 준다고. 이미 늦었어.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어. 애들은 계속 요구할 거야. 남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세 자식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또 돈이 필요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아빠, 우리 얘기 좀 들어요. 아버지, 제발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 씨 의뢰로 왔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상속 재산이요? 저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고 자녀들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전 증여 형태로 분할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습니다. 당장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미 충분히 줬어. 충분하지 않아요. 제 몫이 있다고요. 부자는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요. 변호사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법적으로 저희한테 권리가 있대요. 원하시면 법정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저는 민수를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수야, 정말 아버지를 법정에 세울 거야? 엄마, 저도 싫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긴. 아버지가 이미 충분히 줬잖아. 충분하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비교해 봤어요. 평균적으로 한 명당 최소 10억은 받아야 공평해요. 10억?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제 편이 아니시네요. 다들 저만 괴롭히시네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 가자. 네? 여기서 떠나자. 애들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야. 애들이 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거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릴 거고.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요? 제주도. 제주도로 가자. 거기 가서 조용히 살자. 제주도요? 응.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사고 그 카페도 거기서 차리자. 우리 둘이서. 남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애들은 이제 제 인생 살아야지. 우리가 평생 책임질 순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상황이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눈치를 보고 갈등하는 게 지쳐 있었어요. 알았어요. 가요. 제주도로 가요.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아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제주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를 잡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찬 가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였거든요. 여보, 가게는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 10년 넘게 한 건데. 미련 가지지 마. 제주도 가면 새로 시작하면 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물건도 정리해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민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민수 댁. 어쩐 일이니? 들었어요. 제주도로 이사 가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어?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요. 어머니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며요. 아, 그렇구나.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응. 그게.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고요? 그냥 버리고 가실 거예요? 민수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고 싶어서. 민수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회사 정리하느라 매일 밤 술만 마셔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우리도 이미 많이 도와줬어. 더는 못 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게 될까요? 이틀 뒤 이번에 은지가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제주도 가세요? 응. 아빠가 가고 싶어 하셔서. 저는요? 엄마 전 어떻게 해요?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도 이제 결혼했잖아. 내 가정이 있고. 하지만 저도 엄마 딸이에요. 가끔은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전화하면 되지. 제주도가 외국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멀리 가시면 전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 계세요. 은지는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도 선택을 해야 해. 아빠요? 아빠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은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야 오해하지 마. 엄마는 됐어요. 알겠어요. 가세요.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해?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당신 이제 그만 애들 생각해. 우리 생각 좀 하자고. 남편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집도 팔렸고 가게도 정리됐고 제주도에 집도 구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카페를 차릴 공간도 있었죠. 이사 전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 자식이 모두 서 있었어요. 민수, 민호, 은지. 오랜만에 보는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왔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희는요? 저희는 그냥 두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다 컸어. 알아서 살아야지. 남편의 대답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돈 얘기만 했죠.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 남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아버지,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돈이지. 하지만 난 더 이상 안 줘. 이미 충분히 줬어. 남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진짜로. 진짜로 아버지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부모님을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당신들 인생이 있다는 걸,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실 순 없다는 걸.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가세요. 제주도 가셔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희는 이제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말에 민호와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 가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아이들의 말을 듣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제주도 가시면 가끔 놀러 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카페 오픈하시면 첫 손님은 저희가 할게요. 은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달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죠.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좁은 방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던 그때처럼요. 민수야, 요새 회사는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 정리하기로 했어요. 뭐? 더 이상은 무리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보려고요. 민수의 대답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겠어? 네, 괜찮을 거예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니?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좀 축소하기로 했어요. 집도 작은 걸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 괜찮겠어? 네. 신부도 이해해줬어요. 처음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은지야, 너희 남편은 일구했니? 아직이요. 하지만 저라도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벌면 되죠 뭐. 은지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돈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걱정을 나눴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저는 우연히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형 진짜 괜찮은 거야? 회사 정리하면 빚만 남는다며?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버지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순 없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 작은 걸로 알아본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살 돈이 없어. 전세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은지 너는? 나야 뭐. 남편이 일 못 구하면 내가 벌어야지. 다행히 식당에서 일자리 하나 구했어. 아이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거 말리지 말자. 아버지 인생이잖아. 민수의 말에 민호와 은지가 동의했습니다. 응.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 어머니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놔드려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박스를 나르고 가구를 옮기고. 엄마, 이 박스 무거운데 괜찮아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심히 옮겨라. 아버지, 이 가구는 어디 실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거기 트럭 뒤쪽에.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얘들아, 우리 간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제주도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제주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잠이 깨고 저녁이면 노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카페 인테리어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 배치도 고민하고.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여기 어때? 이 자리에 창가 좌석 만들면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은데. 좋네요.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도 남편을 도우며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밤마다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은지가요. 식당에서 일한다던 막내딸이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응. 여긴 좋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일도 구했고요. 식당 일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만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은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 괜찮아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오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제주도에 한번 가도 될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언제 올 거야?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가족들 다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왜 온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온대. 아마 카페 오픈 축하하러 오는 것 같아. 그런가요?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정말 축하하러만 오는 걸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수 가족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차를 몰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라 반가웠죠.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남편은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와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집으로 가자.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 가족은 바다를 보며 감탄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할아버지, 바다다. 손주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수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두 사람은 카페 공간으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 회사 정리했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네, 많이 힘들었어요. 빚도 많이 남았고요. 얼마나? 5억 정도요. 민수의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남았구나. 네,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전세로 이사 가려고요. 아버지,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민수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남편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제 잘못이니까요.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민수야.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어요. 돈만 밝히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민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좀 더 일찍 내 상황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부자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로 차려진 식탁이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며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많이 만들었어. 저는 손주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줬어요. 식사 중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집은 팔지 마라. 네? 빚은 아버지가 갚아줄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5억이지? 줄게.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아니야. 내가 집까지 이르면 손주들이 어떻게 되겠니? 그건 아버지가 못 봐. 남편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이건 증여야. 아버지가 주는 거야.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 가족은 우리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가족을 배웅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시 시작해라.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그리고 가끔 놀러와.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네, 자주 올게요. 민수 가족이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5억이나 주고. 괜찮아.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럼 카페 운영 자금은요? 아직 충분히 남아있어. 걱정 마.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이제 18억 정도라는 걸요. 일주일 뒤 이번엔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번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약혼녀도 데리고 와. 민호는 약혼녀와 함께 제주도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의 약혼녀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어서 와라. 들어오렴. 우리는 민호 커플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결혼. 미루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돈이 부족해요. 형 사정도 어렵다는 거 알고 저도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요. 민호의 말에 약혼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준비하자고요. 그래?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남편이 약혼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무리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준비를 잘하고 하는 게 낫다고요. 약혼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결혼은 원래 계획대로 해라. 네? 돈은 아버지가 도와줄게. 형한테 준 만큼 너한테도 줄게. 아버지, 안 됩니다. 형이랑 상황이 달라요. 아니야. 똑같아.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남편은 민호에게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호 커플이 떠난 뒤 남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여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애들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더라. 하지만 돈이. 돈? 돈은 있으면 쓰는 거지. 애들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남은 돈은 이제 13억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한번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남편도 데리고 와. 은지 부부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은지는 훨씬 여유어 보였어요. 은지야, 많이 힘들었니?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하지만 은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은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일이 안 풀릴 때도 있는 거지.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사실 사업 자금 받아서 식당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날렸어요. 은지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2억을 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넌 지금 뭐하니? 식당에서 일해요. 하루 10시간씩요. 10시간? 네,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은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은지야, 그만둬라. 그런 힘든 일. 엄마 안 돼요. 제가 벌어야 살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받긴 뭘 받아. 오빠들은 5억씩 받았어. 너도 그만큼 받아야지. 아버지, 형평성이 맞아야지. 너만 2억 받으면 되겠니? 남편은 은지에게도 3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총 5억이었죠. 은지는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은지 부부가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남은 돈이 8억.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8억이면 카페 운영 자금도 빠듯한데요. 괜찮아. 카페는 작게 시작하면 돼. 하지만 여보, 후회 없어. 애들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8억으로 카페 운영하고 우리 노후 자금까지 쓰기엔 부족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카페 계획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큰 건물 매입은 포기하고 임대로 하자. 그래요? 응. 그게 안전해. 그리고 인테리어도 간소하게.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카페가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죠. 오픈날 세 자식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 대박 나세요. 아이들은 꽃다발과 화환을 가져왔어요. 고맙다, 얘들아.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위치 덕분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남편은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뒤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버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5억으로 빚 다 갚은 거 아니었어?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제가 몰랐던 빚이 더 있었어요. 회사 정리하면서 알게 됐는데 3억이 더 있어요. 3억이 또? 네. 거래처 미지급금이랑 개인 빚까지 합치면 그 정도예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이미 5억을 줬잖아. 그걸로 해결했어야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급한 빚부터 갚다 보니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해결하면 끝이에요. 민수의 애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아버지도 더 이상 여유가 없어. 카페 운영해야 하고 우리도 살아야 하고. 아버지, 제발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있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합법적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민수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끊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여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해줬어요. 충분히?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건 민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해결해 줄 순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수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하루에도 10통, 20통씩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민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아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머니, 3억만요.
3억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끝이에요.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더 이상은. 어머니,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들은 괜찮니? 괜찮을 리가 없죠. 매일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서 있는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아버지랑 상의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손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대요. 학교도 못 간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손주들 때문이라도. 안 돼. 한 번 더 도와주면 끝이 없어. 하지만 손주들은 민수가 책임져야 해. 내가 아니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박했습니다. 당신도 할아버지잖아요. 손주들이 고통받는데 모른 척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돈을 퍼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지금 남은 돈이 8억이에요. 3억 주고도 5억 남아요. 5억으로 카페 운영하고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야 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부부싸움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자식들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원칙이 중요한 거지.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없어. 손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화를 냈어. 나도 미안해요.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더 이상은 못 도와줘.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수가 직접 제주도로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큰아들은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아버지, 왜 왔어?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민수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수야, 일어나. 이러지 마. 안 일어나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힘들어.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줘. 아버지, 저 회생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빚 조정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일부는 바로 갚아야 해요. 그게 3억이에요. 회생 신청? 네. 변호사 선임해서 했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민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정말이에요. 법적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더 이상 빚은 안 생겨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아버지? 민수는 남편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알겠지?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그날 3억을 받아갔습니다. 남은 돈은 5억이 됐어요. 민수가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어. 손주들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죠? 그래야 할 텐데. 남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신부 집에서 집을 더 큰 걸로 사래요. 뭐?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신부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대요. 최소 3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2억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억? 벌써 5억 받았잖아. 그걸로 집 계약하고 예식 비용 쓰니까 다 빠졌어요. 2억만 더 있으면 좀 더 큰 집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
형한테 또 도와주느라 돈이 많이 나갔거든. 알아요. 근데 저도 급해요. 신부 집에서 결혼 취소할 수도 있대요. 그럼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떨까? 아버지, 이미 날짜 다 잡았어요.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고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기게요. 민호야, 아버지가 1억은 줄 수 있어. 나머지 1억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1억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대야. 미안하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불만스러웠지만 1억을 받았습니다. 남은 돈은 4억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은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또 사업을 하고 싶대요. 뭐?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이번엔 다르대요. 확실한 거래처도 있고 아는 선배랑 같이 한다고. 은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요. 오빠들보다 적게 달라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들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은지에게도 1억을 줬습니다. 공평하게요. 남은 돈은 3억이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후회돼요? 뭐가? 로또 당첨된 거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행복했던 적도 있었어. 애들 도와줄 때는 뿌듯했고. 근데 지금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무서워.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 애들이 손을 벌릴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선? 더 이상은 못 준다고. 3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남편은 세 자식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아버지도 살아야 하고 카페도 운영해야 하고.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지? 네, 아버지. 세 자식 모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것을요. 로또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5억이라는 거금이 3억으로 줄어들기까지. 가족은 점점 더 무너져갔고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전화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버지 회생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대요. 1억만.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뿐만 아니라 민호, 은지까지요. 아버지, 제발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만요. 우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카페 운영에만 집중하려 했죠. 하지만 한 달 뒤 세 자식이 모두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세 남매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지쳐 있었어요. 왜? 왜 왔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카페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만 카페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만 밝히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와 은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찾아온 거야? 사과하러? 아니요. 사과도 하고. 그리고 제안도 하나 하려고요. 제안?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계산해 봤어요. 서류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8억, 민호 6억, 은지 6억. 총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갚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남편과 저는 놀랐습니다. 갚는다고? 무슨 돈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저희 셋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미뤘어요. 신부도 이해해줬고요. 일단 돈부터 모으려고요. 저도 식당 일 계속할게요. 남편도 일자리 구했고요.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들아?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로또 당첨금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돈이에요.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갚겠다는 거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평생 걸려도 갚을게요.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하지만 갚지 않아도 돼. 남편의 말에 세 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건 너희한테 준 거야. 아버지가 자식들 생각해서 준 거라고. 받은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 인생 잘 살아.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아버지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남편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세 남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문은 계속 닫아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죠. 마치 로또 당첨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카페 정말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커피도 맛있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신부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대접할게. 네, 꼭 올게요. 은지야, 너도 남편이랑 자주 놀러와.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저녁이 되자 세 남매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벌써? 하룻밤 자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내일 일해야 해요. 저희 다 일 있어서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건강해라. 세 남매는 포옹하고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네. 그러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견뎌낼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뭐가? 돈 다 쓴 거요. 45억이 3억으로 줄었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 정말요? 응. 애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우리도 지금 행복하잖아.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서 당신이랑 카페 하면서 사는 것도 좋고, 가끔 애들 놀러 오는 것도 좋고, 그래도 돈이 많이 줄었잖아요. 돈은 있으면 쓰는 거야. 필요한 곳에. 우리 자식들이 필요했으니까 쓴 거지.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3억은 좀 불안한데. 괜찮아. 카페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살 수 있어. 남편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카페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건물주는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2배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항의했습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이 위치면 3배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좋은 위치는 다 비쌌고 저렴한 곳은 위치가 안 좋았죠. 결국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어요. 매출도 반토막이 났고요. 여보, 이러다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직 아냐. 조금만 더 해보자.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적자가 계속됐고 저축했던 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카페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야 할까? 계속 이러다간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리하자. 그렇게 우리는 1년도 안 돼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꿈이었던 카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카페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은 2억이었습니다. 45억이 2억으로 줄어든 거죠. 여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카페를 너무 고집했어. 적자인 걸 알면서도. 아니에요. 당신 꿈이었잖아요. 해볼 만큼 해봤어요.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부산으로 돌아가요. 부산으로? 네. 여기서 계속 살기엔 돈이 부족해요. 부산으로 돌아가서 작은 집 하나 사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제 제안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1년 전 부산을 떠날 때와 비슷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떠날 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지쳐 있었으니까요. 부산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였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 그걸로 우리가 살아야 했습니다. 여보, 5천만 원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한 10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10년 뒤엔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남편은 낙관적이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6개월 뒤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입원비와 치료비가 많이 나갔어요. 3개월간 병원비로만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이 됐죠. 여보, 미안해. 내가 아프는 바람에. 남편이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65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엄마, 왜 일을 하세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괜찮아.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모르셔. 몰래 하는 거야. 저는 남편 몰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하지만 3개월 뒤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당신 청소 일한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우리 살아야죠.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로또 당첨 안 됐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첨되기 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땐 애들도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모이면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이 연락도 잘 안 해. 미안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더 슬퍼. 가족인데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다니.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청소일 하신다면서요? 그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부족하신 거죠? 아버지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안 돼. 너도 힘든데 어떡해. 아버지 저 이제 회생 절차 끝났어요. 월급도 나오고요. 1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어요.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민호, 은지랑도 상의했어요. 셋이서 나눠서 보내기로 했어요. 한 명당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이요. 300만 원?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못 봐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자식이 매달 돈을 보내왔습니다. 민수 100만 원, 민호 100만 원, 은지 100만 원. 총 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명절도 아니었는데 갑자기요. 왜 다 모인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물이 있어요. 민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5천만 원? 네, 저희 셋이서 모았어요. 1년 동안요. 너희가? 네, 매달 보낸 300만 원 중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았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왜? 왜 이런 걸? 아버지가 저희한테 20억을 주셨잖아요. 저희도 조금이나마 갖고 싶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세 남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리 손주 잘했네. 남편은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식구끼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 네. 아버지가 카페 하셨던 그곳이요. 추억도 되새길 겸해서요. 그래. 좋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네, 행복해요. 45억이 2억으로 줄었는데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죠. 제 대답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로또 당첨됐을 때 당신한테 바로 말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랑 평생 함께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45억의 로또 당첨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가족에게 바로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어디까지 도와주시겠습니까? 돈과 가족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45억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